이더리움 머지 이후 1년. 네,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 때마다 비트코인 얘기를 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 얘기를 좀 오늘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좀 두 분에게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두 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강력한 확신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어떠신지. 네, 박상혁 기자님 먼저. 네. 일단 비트코인도 뭐 전 상대적으로 뭐 모든 가상자산 중에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강세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뭐 비트코인도 사실 저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한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더리움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냐라고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뭐 아직 좀 리스크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가장 큰 거는 규제의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SE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다라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증권이라는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지만 뭐 이더리움만 해도 다른 어떤 비트코인에 비해서 규제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 이더리움이 뭐 다음 사이클을 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이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탈중앙성의 여부가 얼마나 좀 강화가 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더리움의 강점은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알트코인을 통틀어서 커뮤니티가 가장 강력하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얼마나 이 블록체인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이 탈중앙성을 같이 구현을 하면서 확장성을 개선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거에 따라서 뭐 이더리움의 전망도 굉장히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성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이사님께서는 비트코인 맥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이더리움이 비트 가격을 뛰어넘는 거는 저는 오지 않는 미래라고 생각을 오지 하는데요. 않는 미래다. 아주 네. 간단하게 제 생각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제품의 뒷면을 한번 열어보면 복잡한 회로와 그 배터리가 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애플은 뒷면을 까서 안을 봐도 굉장히 잘 전동된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시스템 회로 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비트코인이고 삼성전자를 이더리움에 비유하시는 거군요. 네. 네. 삼성전자 휴대폰이 기능적으로 어떤 성능적으로 봤을 때 애플보다 앞서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카메라 화소라던가 접히는 화면이라던가. 하지만 애플이 여전히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과 훨씬 더 높은 인기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거는 기술이나 성능이랑은 상관없는 거죠. 그 비트코인도 뭐 기능과 성능 면에서 이더리움에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이 원조로서의 가치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더 큰 밸류를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플리프닝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자연스럽게 약간 지금 두 분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박상혁 기자님한테 그러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좀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머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원래는 비트코인과 같이 작업 증명 방식이었는데 지금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스테이킹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가 변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하신 머지 업데이트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이 네. 업데이트는 조금 더 올라가서 2020년까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초에는 이 2020년에 비콘 체인이라는 체인을 따로 만들어서 네. 이 메인넷과 이 POS, 지분증명이라고 하죠. 지분증명 체인을 다루는 비콘 체인을 분리한 상태로 갔습니다. 2020년에. 네, 근데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굉장히 검증인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처럼 채굴을 하는 작업 증명으로 하는 검증인이 있고 이 비콘 체인에서 이 지분 증명으로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증명하는 그렇게 검증인이 갈리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이거를 2022년에 통합한 게 머지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머지 업데이트를 말하면 이 기존의 메인넷에 포함되어 있던 이 체인에 이 비콘 체인을 병합한 업데이트를 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첫 번째는 이 병합이 되면서 소각 메커니즘이 생겨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요인이 좀 높아졌다.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할수록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오르기 쉬운 구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증명 방식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또 작업 증명이었는데 이더리움도 예전에 똑같이 작업 증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머지가 되면서 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면서 이더리움 고유의 특징이 생겼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어떤 블록체인의 보통 3대 딜레마라고 해서 속도와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함께 가져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더리움 요게 지금 살짝 넘어서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확장성을 그 레이어 2라고 하는 별도 이 기술로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장 대표적인 레이어 2 솔루션으로서는 이제 아비트럼이 있고요. 전체 레이어 2 중에서 한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럼이라는 이름을 한번 잘 앞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한 2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옵티미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고요. 기술이자 또는 이 레이어 2 솔루션으로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그 수수료, 가스비를 훨씬 더 싸게 트랜잭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죠, 미국에. 그 거래소가 베이스라는 레이어 2도 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좀 유망한 그런 이제 자산일 가능성이 높고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잘 갖춰지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